안녕하세요. 오늘은 공무원이라는 단어만 들으면 안정, 철밥통 같은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는 현실 속에서 정작 퇴직 후에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위기를 맞이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공무원 생활만 버티면 노후는 걱정 없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그런데 실제로 퇴직해보니 그 뒤에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진다는 걸 체감하게 된다는 거죠. 몇십 년간 정해진 루틴으로 일하던 분들이 막상 정년퇴직하거나 조기퇴직하면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안정감이 흔들리고 심지어는 나라는 존재 자체가 어디에 서 있는지조차 모르겠다고 호소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은퇴를 앞두고 미리 준비해야 할 것들, 그리고 이미 은퇴하셨다면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좌절에서 벗어나 새롭게 인생을 설계할 수 있을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제가 전해드릴 세 가지 사례가 있는데 그분들의 스토리가 여러분께도 조금이나마 공감이 되고 또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나 이제 뭐 먹고 살지? 30년 공무원 생활 후 막막해진 이 과장. 첫 번째 사례는 58세에 정년퇴직을 한 이 과장님의 이야기예요. 이 과장님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면서 남들이 보기엔 정말 안정된 길을 밟아온 전형적인 공무원이었어요. 별다른 파동 없이 차근차근 승진했고 30년을 훌쩍 넘게 한 우물을 팠죠. 문제는 정년이 가까워질수록 다음 단계를 구체적으로 준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워낙 안정적이고 정년이 보장되어 있다고 생각하니 정작 정년이 딱 되자마자 이제 난 뭘 하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퇴직 후 초기에는 그래도 드디어 쉬는구나 하고 여유를 즐기셨대요. 여행도 좀 다니고 한두 달은 그동안 못 해봤던 취미도 찾고요. 그런데 6개월 정도 지나자 목돈으로 생각했던 퇴직금은 집 대출 일부를 상환하고 나니 얼마 남지 않았고 연금은 생각보다 넉넉하지 않았다고 해요. 오랜 시간 내게 익숙했던 사회적 위치를 벗어나면 이렇게까지 초라해지는 걸까? 라는 자괴감이 들기 시작하셨다네요. 결국 이 과장님은 지인 소개로 작은 사무보조 아르바이트 일을 잠깐 하셨는데 생각보다 몸이 따라주지 않아 그만두셨습니다. 퇴직 전에는 별 문제 없었던 체력도 가만 있자니 더욱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은퇴 후에야 영양도 챙기고 운동도 열심히 하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우울감에 빠져서 집에만 틀어박혀 지내다 보니 몸이 예전 같지 않은 거죠. 이 과장님이 주는 교훈은 딱 하나예요. 은퇴 전에 미리 경제적 준비를 하자. 물론 공무원 연금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생활비는 나오겠지만 앞으로 2030년 더 살 수 있다는 걸 고려하면 결코 넉넉하지 않다는 걸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퇴직금을 포함해 자산을 어떻게 굴릴지 혹은 파트타임이든 재취업이든 안정적으로 연계할 경로를 조금이라도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내가 이렇게 외로울 줄이야. 인간관계가 끊긴 후 혼자가 된 김 주무관. 두 번째 사례는 관계 단절 문제예요. 공무원 생활이라는 게 의외로 인간관계가 좁고 깊게 형성되기보다는 부서 이동도 잦고 실무와 보고 체계를 중심으로 업무상의 인간관계를 주로 맺게 되잖아요. 그런데 막상 퇴직하면 회사 부서라는 배경이 사라지니까 연락할 사람이 급격히 줄어든다고 해요. 김 주무관님은 55세에 공로 연수 후 명예퇴직을 선택하셨어요. 딸 둘은 이미 결혼해서 떠났고 남편과는 대화가 거의 없는 편이었는데 정작 퇴직 후에는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니 남편과의 소통 부재가 크게 체감된다고 하더라고요. 직장에서 정해진 규칙과 업무에 치이며 바쁘게 지낼 때는 가정에 더 신경 쓰지 못해 미안하다라는 마음만 있었지 어떻게 소통을 해야 하는지는 몰랐대요. 퇴직하자마자 가장 힘들었던 건 아침에 일어나도 나갈 곳이 없고 내게 연락 오는 사람도 없다는 사실이었답니다. 어떤 날은 휴대폰 알람만 울리지 그 누구에게도 전화 한 통 안 받으니 세상과 단절된 기분이 들었다고 해요. 그나마 직장 생활할 때는 부서 회식이나 동료 생일 같은 자잘한 행사가 이어지면서 사람들과 어울린다고 느꼈는데 퇴직한 뒤엔 나 정말 혼자구나 하고 느끼는 순간이 많았다는 겁니다. 김 주무관님이 찾아낸 해결책은 퇴직 후에라도 새로운 모임과 활동을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지역 문화센터의 공예 교실에 다니면서 비슷한 또래의 친구를 사귀기 시작했고요. 교회 봉사활동에도 손을 내밀어 봤다고 합니다. 성격상 낯가림이 심해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라는 고민도 들었다는데 그래도 가만히 있으면 정말 아무 변화도 없으니 용기 내셨대요. 이제는 서로 영화를 보러 다니거나 공예품도 만들면서 소소한 모임을 운영하고 있어서 전보다는 한결 마음이 편안해졌다고 해요. 이 사례가 주는 교훈은 인간관계를 사전에 조금 더 다져놓자 혹은 새로운 인간관계도 적극적으로 개척하자라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혼자 지내는 것도 편하지만 퇴직 직후에는 오히려 사람들과의 관계가 삶의 활력소가 된다는 거죠. 3. 평생 공무원이 꿈이었는데 은퇴 후엔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정체성 혼란에 빠진 박서기관. 세 번째 사례는 조금 더 개인적이고 심리적인 문제에 가까워요. 박서기관님은 중앙부처에서 나름 큰 책임을 지며 일해 오셨는데 퇴직 후에는 자신의 존재의 의미가 무엇인가? 를 두고 심각하게 고민하시게 됐습니다. 직장에서나 주변에서 늘 박서기관님, 박 과장님 하고 불렸기 때문에 정작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무슨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를 깊이 돌아볼 기회가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퇴직 후 처음에는 드디어 내 인생을 살아보자 며 많은 계획을 세우셨어요. 여행도 가고 책도 쓰고 운동도 하고 싶은 것도 많았죠. 그런데 막상 실천 단계에 들어가니 열정이 계속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직장 상사에게 보고해야 한다거나 공무원다운 행동을 해야 한다는 프레임 속에서 살아왔는데 이제는 누구도 박 서기관님을 지시하거나 평가하지 않으니까요. 그게 좋을 것 같았는데 막상 그런 틀이 완전히 사라지니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공허감이 생긴 거죠. 이 고민이 길어지면서 박 서기관님은 우울감까지 겪으셨고 결국 전문 상담을 받기 시작했어요. 상담 과정에서 나라는 사람이 어떤 꿈을 가졌었는지, 어떤 취미나 감정적 욕구가 있는지 하나씩 찾아 나갔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고 해요. 평생을 공무원이라는 직업적 타이틀에 맞춰 살아왔으니까요. 그래도 여러 번의 상담과 함께 조금씩 음악 모임도 만들어보고 본인이 좋아했던 청소년 시절의 취미였던 그림을 다시 시작해 보면서 나라는 사람을 찾는 중이라고 합니다. 이 사례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점은 내가 누구인지, 뭘 좋아하는 사람인지,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지를 은퇴 전에부터 고민해 보자는 거예요. 공무원 생활을 성실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업적 타이틀만 내 정체성의 전부로 삼으면 은퇴 후에 굉장히 큰 혼란이 온다는 겁니다. 은퇴 후 어떻게 돌파구를 찾을까? 위 세 가지 사례를 통해 느낄 수 있는 건, 정말 은퇴라는 게 막연히 로망만 품고 기다릴 일은 아니구나 하는 점이죠. 특히 공무원분들은 정년 보장이라는 말이 주는 심리적 안정감 때문에 은퇴 후의 삶에 대해 오히려 더 준비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리고 실제로 퇴직해보면 삶의 균형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제적 측면. 장기 재테크 투자, 공무원 연금만으로 충분치 않을 수 있어요. 은퇴 전에 더 적극적으로 재테크나 투자를 배우고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퇴직 후 작은 일자리 탐색 퇴직하자마자 편하게 쉬는 것도 좋지만 일하는 게 곧 삶의 활력소가 되기도 합니다. 본인이 가진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컨설팅, 강의 혹은 파트타임이나 자영업 등 구체적인 로드맵이 있어야겠죠. 사회 인간관계 측면. 동호회, 모임, 봉사활동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사회와 단절되는 건 순식간이에요. 초기엔 낯설더라도 모임이나 활동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가족과 대화하기. 퇴직 후에는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그동안 소홀했던 관계가 새롭게 드러날 때가 많아요. 미리 대화법을 배우고 소통의 기회를 늘리는 게 좋습니다. 정서 정체성 측면. 전문 상담, 활용. 우울감이 심해진다면 주저 말고 전문가와 상담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초기에 잡지 않으면 길어지기 쉽습니다. 나를 돌아보기. 평생 공무원으로서 살아왔다면 이제는 내가 뭘 좋아하고 어떤 가치를 추구하고 싶은지를 천천히 탐색할 시간입니다. 취미활동, 봉사, 공부 등 다양한 방식을 시도해 보세요. 마무리하며 퇴직 공무원의 눈물,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비참한 말로
라는 제목처럼 막연히 안정된 것 같았던 공무원들도 은퇴 후에는 적잖은 파고를 겪습니다. 이건 꼭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직업에 상관없이 많은 분이 겪는 문제이기도 해요. 하지만 공무원들은 직업적 안정이라는 부분 때문에 준비를 더욱 소홀히 해서 오히려 충격이 더 크게 다가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시작하기 좋은 때라는 말이 있어요. 은퇴를 준비하는 분들이라면 지금부터 경제적, 사회적, 정서적 측면을 한 번씩 점검해 보시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은퇴하셨다면 내 삶은 끝났어라는 낙담에서 벗어나 조금씩 새로운 사람, 새로운 취미, 새로운 도전을 찾아보시면 어떨까요? 우리가 기대하는 편안한 노후라는 게 하는 일 없이 집에만 틀어박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도하는 삶을 사는 거라고 생각해요. 공무원으로서 쌓은 소중한 경험과 역량이 분명 있을 텐데 그걸 조금 다른 방식으로 사회나 후배들에게 돌려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사례 경제적 어려움으로 허덕이던 이 과장님, 관계 단절로 외로움을 겪은 김 주무관님, 그리고 정체성 혼란에 빠진 박 서기관님이 모두 우리의 미래일 수 있습니다. 반면 이분들의 사례처럼 결국 다시 길을 찾고 한 발씩 전진하는 모습도 같은 인생의 한 부분이 될 수 있겠죠. 은퇴 후에 맞닥뜨리는 현실이 예상보다 훨씬 힘들지라도 조금 더 일찍,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준비한다면 생각보다 풍요롭고 여유로운 인생 2막을 열 수 있을 겁니다. 아무쪼록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힌트나마 되길 바라며 모두가 행복한 은퇴 생활을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